연말정산을 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공제 신청을 하는 건데요. 부양가족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이 요건 중에는 부양가족이 되려는 분의 연간 소득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는 소득 기준 요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 소득 기준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인 경우 2025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고 나서 나이 등 다른 요건도 만족되면 최종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따질 때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은 매달 월급으로 받은 실제 수익 금액을 1년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닌데요. 부양가족에게 있는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인 경우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따질 때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연간으로 지급받은 실제 수익 금액 총액인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성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은 뺀 금액을 말하고요. 다음으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요. 총 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총 급여액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만일 총 급여액이 333만 원이면 계산식에서는 500만 원 이하 부분에 적용돼서 총 급여액의 70%가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되니까 근로소득 공제는 233만 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근로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333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돼서 부양가족이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실제 조건을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별 상황 3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도 있고 추가로 연금소득 같은 다른 소득도 같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가 333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은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봤듯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3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금액이 이미 연간 100만 원을 넘게 되니까 근로소득만으로도 기준소득 요건에 걸리는 거고요. 만일 근로소득 총급여가 333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금소득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금액을 확인해서 이 2가지 소득 금액을 합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해야 하고요. 이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역시 부양가족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한 가지만 있는 경우라서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일용근로소득은 짧은 기간 근무하면서 시급, 일당 등으로 원천징수가 끝난 대가를 바로바로 지급받는 경우인데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화면 자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 일용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이 얼마나 많든지 따질 것 없이 부양가족 등록은 항상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항상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을 따질 때 소득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